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거래절벽의 부동산 경기 속에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는 돌고 도는 원리이니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뺄 도리가 없는 듯 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처 방법과 지금까지 이행된 조정 내용과 유권 해석을 알기 쉽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다음 조건을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그 주택으로 본인 또는 직계 좀비속이 입주를 할 때, 그리고 임차인에게 상당액을 보상하고 합의를 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실무에서는 가끔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유권 해석과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른 사정들을 정확히 상담하기는 쉽지 않으나, 오늘은 국토부 유권 해석과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결과는 민사상 합의로 보아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고, 월세가 낮기 때문에 내보내고 월세를 높여서 임대하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 임차인을 속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이 주인이 들어갈 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거나 잠깐 전입을 해놓았다가 매매를 진행하고 그 사정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필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 임차인이 지불했던 월차임과 보증금을 환산하여 그 금액의 3개월치를 지불하든지, 또는 전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 차액의 2년치를 계산한 금액, 또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발생된 총 비용, 즉 이사비, 중개보수, 냉난방기 설치 비용 등,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큰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분쟁위원회에서 해부하든지 조정 신청을 청구하시면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지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함행동 아파트를 취급하는 이곳의 사정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은 이 금액을 받기 위하여 시간과 입증자료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 임차인의 인적 사항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인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던 아파트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크다면 보상받기 위하여 시도해 보겠지만 작은 금액이라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누구를 위하여 입법되었는지 묻고 싶은 법률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떠들더니 이제는 깡통 전세가 발생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매매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실 매매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본인이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한 다음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전입을 한 다음 매매를 해버렸다면 전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의 매매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수인이 들어와 살아도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 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전 임대인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도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응과 임대인의 방어 논리에 따라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행동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기간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2년 후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고 별다른 언급 없이 5% 이상의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하여 계약했다면 이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계약의 성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분쟁인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어느 쪽에서 지불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니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